하늘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는 방법. 바로 높은 건물 옥상으로 가는 길이죠. 그럼 옥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옥상하면 대부분 그 회사원들이 쉬는 막 물탱크 올려져 있고 어느 우리나라의 옥상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불을 널거나 빨래를 말리는 공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옥상,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죠? 심심하고 버려져 있던 그 공간이 이렇게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옥상에 이유 있는 변신, 우리 옥상이 달라졌어요. 대한민국 패션 1번지 동대문 시장, 각양각색의 패션 아이템들이 즐비한데요. 우리의 옥상 이야기는 이 오래되고 낡은 신발 도매상가 건물 옥상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5층 높이 계단을 힘겹게 올라서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동대문 신발 도매상가 옥상. 여기는 당연히 지상계와는 다른 옥상계고요. 오래된 옥상이라고 허투루 보아선 안 되겠죠. 자세히 보아야 그 의미가 되새겨진다는 손때 묻은 물품들, 모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가 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동대문에서 신발을 판매하는 젊은 청년들과 뜻이 맞는 몇몇 기성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옥상 모임을 결성한 건데요. 그들이 3개월간 손수 치웠던 20톤 분량의 쓰레기 더미는 지금의 옥상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쓰레기를 버리면서 쓰레기가 갖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지 않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건물 우리 하나의 역사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했던 파티가 동대문 여기서 이제 유물 발굴 파티를 했었어요. 안전하게.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된 옥상에서 시작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양봉인데요. 이른바 도심 속 옥상 양봉. 신기하게도 꿀이 모인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양봉이 가능할까? 과연 이게 도시에서 꿀이 모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모이더라고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키운다는 일명 반려봉. 이 모든 것이 옥상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루해가 저물고 동대문 시장에 밤이 찾아오면 화려한 밤시장 한켠, 일명 동대문 옥상 낙원은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음식 준비로 한창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삼겹살을 먹는다는데요. 그 페이스북에 페이지 그 공지 보고 왔어요. 저는 자주 힘들거나 그러면 바람도 쐴 겸 이게 뭔가 기분 전환도 할 겸 해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이른바 옥상불판이라는 이름으로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4번째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옥상에 올라서기 바쁘게 발 아래 야경에 눈이 갑니다. 좀 어렸을 때 혼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좀 커가면서는 약간 그런 거를 되게 생각하지 못하고 많이 지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그런 생각도 나고. 드디어 시원한 옥상에서 달빛을 지붕 삼은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이제 오늘이 아마 4번째 선생님이 5만 원 쏘시기로 했어요. 45세 이상만 오대. 친구가 항상 얘기해줬는데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좋은 거 말씀해주신다고 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데려온 사람이고요. 낡고 버려진 옥상을 재탄생시켜서 밤이 되면 세대 공감의 장으로 탈바꿈된 동대문 옥상의 3단 변신. 되게 마음이 푸근한 이런 옥상에서 기름이 없으니까 그런 기회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상당히 독특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약간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관계들이 막 우정 같은 것들이 옥상에서는 좀 생긴다는 게 좀 재미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옥상 낙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옥상을 위하여!
그 예상치 못한 변화는 바로 종로 도심 속의 한 옥상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약 한 달 반에 걸쳐 달라진 변화의 장. 그 옥상에 들어서자 녹색 인공잔디가 깔린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옥상을 구성하는 물품들은 모두 재활용품들이었는데요. 멋진 가을밤 옥상에서 피자 파티라도 벌어진 걸까요? 알고 보니 얼마 전 끝난 한 여성 축제 자원봉사자들의 뒤풀이가 열린 거네요. 자원봉사자 애봉이들 쪽파티 뒤풀이 자리예요. 뒤풀이 장소가 좀 독특하네요. 도심 속에서 이런 옥상 어디서 찾겠어요? 여기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 공간에선 인디밴드들의 다양한 공연과 특색 있는 이벤트들을 열어서 젊은이들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소란 치킨 정보. 저희는 밴드 소란입니다. 소란호 화이팅! 화이팅! 많은 공감대와 문화 공간을 형성한 건데요. 저희가 좀 더 업사이클링 컨셉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한번 했었거든요. 리모델링 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도 너무 괜찮고 따로 여기서 공연도 한번 해보니까 도심 속의 아지트 분위기로 이렇게 컨셉을 잡게 됐어요. 매번 각각의 컨셉에 따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젊은이들의 소통 창구가 된 옥상. 오늘은 뒤풀이 겸 자원봉사 활동을 서로 격려해봅니다. 앞으로 피가 맑아지고 더 자원봉사자 애봉이로서 꿀같은 주말을 헌납, 관객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전하였기에 앞으로 피가 맑아지고 더욱 아름다워질 것을 약속하며 이 수료증을 수여함.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옥상은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고 있다는데요. 열린 공간으로 되게 분위기도 좋고 되게 조명도 이렇게 해주니까 친구들이나 아니면 되게 소중한 사람이랑 함께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한 격려의 자리를 마치고 그동안 자신들의 활동을 돌이켜보는 시간. 대부분 이 옥상을 시작으로 펼쳐진 활동이었기 때문에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의미도 남다릅니다. 앞으로 이 옥상에서 벌어질 또 다양한 활동들이 기대되죠. 이처럼 옥상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과 모임은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옥상 요가 모임, 또한 불치병 환자들을 위한 모금 모임 등 같은 뜻을 가진 다양한 모임들이 옥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옥상에서 스파와 영화관을 제공하는 업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35의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끈 덕분에 뉴욕에까지 진출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옥상에서의 활동은 경제적인 이익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옥상을 식당으로 변형시켜서 돈을 버는 곳이 있습니다. 테라스형 가게와 빌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이곳의 특징인데요. 요즘 한창 핫한 곳이죠. 바로 이태원 경리단 길입니다. 유독 밤이 되어야만 우리가 찾는 옥상의 매력이 한층 더 돋보인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일까요? 드디어 옥상 오픈을 알리는 글귀 발견. 과연 어떤 옥상일지 우선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손님들 모두 가게를 들어서려다 말고 도로 나가버립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가게 안길에선 손님들이 주문한 듯한 바베큐 초벌구이가 한창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요. 대체 손님들은 어디로 사라진 거죠? 옥상 삼겹 2인 세트 올라가세요. 아하, 직원들이 줄지어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저곳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옥상인가요? 직원의 발걸음을 쫓아 계단을 올라가 보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바비큐 옥상. 멋진 경리단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게다가 잘 구워진 바비큐까지 분위기와 맛까지 제대로 갖춘 완벽한 저녁 만찬이 완성된 것 같지요?
분위기도 좋은데. 근데 그런 게 이제 더우면은 좀 연기도 맞아. 더우면은 이제 그런데 이런 고기를 이렇게 약간 맑고 환기가 잘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약간 계곡 옆에 캠핑 온 느낌 나긴 나다. 2층짜리 가정집을 개조해서 캠핑 분위기를 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건데요. 네, 옥상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 많고요. 예약을 저희가 받는데 예약도 거의 대부분이 옥상이 먼저 다 차고 그다음에 실내가 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내가 3, 옥상이 7 정도? 역시나 분위기도 한몫했던 걸까요? 옥상을 즐기기 위해서 대부분 이곳을 찾는다는 손님들. 실내에서 먹었으면은 이렇게 자연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건물 옥상이지만 그래도 그런 건물과 같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또 남다른 그런 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가장 특별한 자리는 따로 있었으니 옥상 위의 옥상이라는 이 자리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의 명당으로 불리고 있다는데요. 네, 예약도 되게 많아서 보통 이 자리에 앉으시려면은 전날이나 이튿날 전에는 예약을 주셔야 되세요. 명당 자리를 차지한 행운의 주인공, 옥상 위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느낌 어떠세요? 명당 자리라서 뭐 엔타워도 되게 잘 보이고요. 밑도 잘 내려다보고 도심 속에서 즐기는 캠핑 그런 느낌이었어요. 옥상 이야기를 하면서 눈여겨봐야 할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대학 7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특이한 집입니다. 바로 한국인 설치미술가 서도호 작가의 작품인데요. 서 작가가 참여해 옥상을 바꾼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한 백화점인데요. 과연 9층 옥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드디어 옥상에 다다르자 눈앞에 미니 정글이 펼쳐졌습니다. 무려 9층 높이의 옥상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데요. 옥상 정원 같지 않고 놀이공원 같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다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는 되게 길이 많아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엄마를 따라 여기저기 다녀본 백화점과는 또 다른 분위기라는 아이들. 대체 어떤 모습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신비의 미로부터 다양한 놀이시설로 각양각색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숨은 멋진 포토존을 찾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특히 많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가족 나들이 공간으로 전혀 부족하지가 않죠. 보시면 이렇게 하늘 보면 되게 좋아요. 상큼해지고 좀 기분 좋아져서 가요. 기분을 한층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백화점 옥상. 거기에는 숨어있는 다양한 조형물들도 한 몫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우리가 만난 서도호 작가의 작품 역시 눈에 띕니다. 옥상이라면 당연히 빈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진 결과겠죠. 공간도 이제 하나의 층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옥상이 하나의 공간으로 탄생된 데는 바로 3년 전 백화점이 오픈될 때부터 계획됐다고 하는데요. 정식으로 공원이라는 명칭을 주고 백화점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옥상 공원에 사람들이 호응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봄에는 저희가 벚꽃도 이렇게 벚꽃나무도 이렇게 만들고 여름에는 분수대도 같이 조성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고객도 많고 산책을 하시는 그런 고객도 많아서 요즘에는 호응도 좋고. 사람들이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옥상 공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정성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 건물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의 그 어떤 빌딩들은 다 어떤 생산성 또 어떤 영업을 위해서 하지만 그 좀 옥상을 녹화시킨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함으로도 새로운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식과 함께 새로운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옥상의 변신이 한산한 토요일 도심 한복판 8층 건물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기중기까지 등장한 것을 보니 작업의 규모가 꽤나 커 보입니다. 작업 현장이 건물에서 제일 높은 옥상이기 때문에 현장은 늘 아슬아슬하게 맙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좀 옥상 정원 중에 좀 독특한 거죠. 기존 옥상을 없애고 새로 활용도가 높은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리모델링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이곳 8층에 위치한 옥상인데요. 기존에도 아담한 정원이 옥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그루의 나무가 뭔가 부족한 느낌이죠. 기존의 옥상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번 공사의 포인트가 궁금한데요. 15년째 옥상 시공마를 전문을 하고 있다는 사장님, 알려주세요. 형성은 돼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늘이라든가 또 보행로 동선이라든가 휴게 공간들이 많이 부족했죠. 그리고 요새 흔히 말하는 잔디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옥상을 개조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 계획하고 사전 검열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약 3주 후면 이 옥상도 다시 태어날 텐데 아마도 이런 모습들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옥상 변화의 바람은 큰 빌딩뿐만 아니라 개인 옥상에도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버려진 옥상이 유용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평범한 주택 옥상들 사이에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보니 그저 평범한 5층짜리 빌라일 뿐인데 게스트하우스라는 이 건물, 계단을 오르자마자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 주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멋진 옥상이 주인장 아주머니의 손길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잔디 하나하나에 맑은 연못까지 모두 직접 가꾸셨다고 하네요. 저는 이 정원의 이름을 시크릿 가든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은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빨래를 말리고 화분이며 이런저런 물건들을 쌓아두던 옥상이 작년 2월 주인장 아주머니의 계획대로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는데요.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돌보고 가꾼 결과 이렇게 푸른 옥상 정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 자신이 저 대상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자기가 믿고 그 이상의 행복을 찾는다면 저는 이 공간에 4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지만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는데요. 그만큼 옥상의 변신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것들이 소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 친구들인데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니 옥상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딜리셔스? 이게 다식인데 차를 마실 때 같이 먹는 음식이에요. 옥상 풍경을 감상하며 한국의 문화도 함께 곁들입니다. 내가 이 가든을 하게 된 마이 시크릿 가든 플라워이즈 코리안 플라워. It's beautiful. Yeah, I like it a lot. When I first got here, it was night time, but it was so pretty. Because in Germany we don't have those. We don't have rooftop gardens. 사별의 아픔을 겪은 후 찾아온 우울증도 이 옥상을 통해서 치유하게 됐다는 주인 아주머니. 이 옥상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넘어서면 탈피하게 되면 이 공간은 제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저 자신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었고. 옥상들의 다양한 변신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허전한 옥상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서
새로운 변신을 꿈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이렇게 잘. 야, 어색하네요. 이거 다 편집되는 거 맞죠? 예. 자연스럽게 인터뷰하시는군요. 찍지 이렇게. 봐봐 잘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 그래도 프로는 카메라가 돌면 웃어야 되는 거 맞죠? 예.